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31페이지입니다. 성립, 소멸에 관한 얘기요. 먼저 제1절 보면 납세무 성립 및 확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니까 납세무의 성립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줄 긋지 말고요. 그냥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납세무 성립식이란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한다. 왜 추상적이라고 하느냐?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직 세금 계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추상적으로만 납세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팁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충 내용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줄 긋지 말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양가로 1번 지방세 납세무 성립시기, 또 양가로 2번 국세 납세무 성립시기. 그래서요, 지방세법과 기본법과 국세기본법에 납세무 성립시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각 세목별로 법에 규정된 납세무 추상적 성립시기를 반드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요. 지방세에서요.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O, X요. X입니다. 취득하는 때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사적부 들어가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건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안 중요하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요. 밑줄이요. 이것도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등기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땡. 등기 등록하기 전,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재산세 또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안 중요해요. 줄 긋지 마세요. 얘는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는 세금인데 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꼽사리 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참고고요. 그 다음에 5번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의 일부가 납세무 성립하는데 제3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냐? 7월 1일 밑줄이요. 균등분 주민세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시군군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나 법인에게 부과하는데 특히 이제 개인균등분 같으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여러분 만약에 광명시에 시군군에 그 재산이 없어도 주소만 주민등록만 돼 있어도 그 세대주한테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균등분 주민세 내는데 매년 한 번씩 내잖아요. 그 주민세. 혹시 여러분은 집으로 날라오는 주민세 그게 균등분 개인 균등분 주민세인데 여러분 광명시는 얼마씩 냅니까? 이게 5,000원인가 4,000원 이랬다가 지금 이게 올라가지고 10,000원, 12,000원 막 그렇죠? 예, 그래서 시군구마다 좀씩 틀려요. 그래서 어느 곳은 10,000원, 어느 곳은 12,000원 이런데 이게 개인균등분 주민세입니다. 얘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언제다? 8월 1일입니다. 특히 제3분 주민세. 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긴 하는데 어느 때다? 7월 1일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3분 잘 들어보세요.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 X예요.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 X예요. X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구별하시고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안 중요해요.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인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면세점에서 제3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월평균 금액 뭐 1억 3,50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왔던 애들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제3
3분 주민세 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적용되는 10분의 1의 세율 체계로 해서 계산되는 건데 지방소득세는 그러다 보니까 밑줄입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합니다. 자꾸 눈에 익히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특정 부동산분과 특정 자원분으로 나눌 때 특정 부동산분만 밑줄입니다. 얘 재산세 따라다니는 애죠? 친구.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얘도 납세 의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그래서 특정 부동산분 지역 자원 시설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왜 자신이 없어? 자, 특정 부동산분 지역 자원 시설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맞습니다. 자, 6월 1일 똑같잖아요. 자, 맞습니다. 아까 재산분 주민세하고 비교합니다.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자원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어떤 자들한테 부과하고 어떤 때 납세 의무 수당적 성립하는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자, 9번, 10번, 11번인데 그 8번 같은 거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갑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은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나중에 이제 강조드릴 건데 일단 밑줄은 글씨고요. 지방교육세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요. 얘는 부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다 보니까 본세를 따라가요. 제가 아까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그때그때 달라요. 징수방법, 성격,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다 뭘 따라가냐면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자,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는 얘기고, 재진이 재산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부가세 납세 의무 성립합니다. 밑줄을. 그 다음에 가산세는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너무 많으면 저기 하니까 11번 봅니다. 수시로 부과에 징수하는 지방세 밑줄입니다.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수시 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절 보셔야 돼요, 꼭.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면서 제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수시 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올렸다 내려야 돼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하는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 OX요. 수시부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지. 또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지. 자, 다 같이요.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느 때냐? 고개를 드시고 다 같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진짜 나중에 이제 문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봐보세요 이제 나중에. 자, 그래서 요거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밑줄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외외가 보충에 나와 있지만 원칙만 일단 오늘 알고 갑니다. 원칙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요. 자,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계속 월요일부터 돌아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해? 그럼 맨날 소득세 신고하다 판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법인세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부가가치세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은 이 국세 3인방 얘네들은 과세 기간이 있어요.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은 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세로.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어느
자, 과세 기간이 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는 제가 지난 기초인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11월 11일 빼빼로데이다. 자, 여러분 소득세요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소득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비로소 12월 31일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돼요.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이제 비로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이렇게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을 얻은 때, 양도하는 때 아닙니다.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분명히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도 아니고 지급하는 때도 아니고 양도하는 때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얘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자, 그 다음에 보충 내용에 예외가 있지만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뭐 상속세는 참고적으로 상속 개시되는 때, 비상속인 돌아가시는 때, 자 상속 개시되는 때 납세무 추상적 성립하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예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한 번씩 눈여겨 봅니다. 그래서 뭐 상속세 같으면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전국 모의고사 보면 상속 등기하는 때 아닙니다. 상속 개시하는 때고. 자, 밑줄은 동그라미 4번 인지세 밑줄입니다.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뭐 하는 때? 작성하는 때. 문서 작성하는 때. 인지세 납세무 추상적 성립하고요. 동그라미 5번 농어촌 특별세 위집자식이냐? 국세고. 또 뭐예요? 목적세고. 또 뭡니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지방교육세처럼 농특세도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가. 그러니까 농특세 밑줄입니다. 세법에 따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를 본세로 할 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부세 본세로 할 때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네, 알겠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밑줄이죠. 자, 종부세, 재산세처럼 보유세다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과세 기준이 있었고,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이 동일하고 납세무 성립시기도 똑같아요. 과세 기준일이 어느 때?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국세. 아까 똑같습니다.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올렸다 내려야죠. 수시 부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세무 성립 시기에 지방세와 국세 다 봤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취득세?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고. 그 다음에 재산세, 또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시기 다 똑같습니다.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이게 먼저 나야 돼요. 과세 기준일인데 어느 때? 6월 1일입니다. 자, 제3분 주민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제3분 주민세 7월 1일 먼저 나오면 안 되고 과세 기준일인데 어느 때? 7월 1일입니다. 제3분 주민세. 자꾸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눈에 익혀두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애들은 원칙적으로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 얻은 때, 발생할 때,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은 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그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아, 그러면 왜 지방교육소에서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무 성립하는데, 자, 본세인데, 농특세는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요. 자, 우리가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나 국세에서 표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려서 그래요. 지방세 기본법 만드는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는 행정자치부고요. 행정안전부고요. 그다음에 국세 기본법 만드는 정부 부처는 기재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요런 거 하나 통일을 못 시키고 표현이 틀려요. 그렇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애들 납세무 성립합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수시부가 의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느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여러분이 알고 가시고요. 33페이지 2번의 납세무 확정입니다.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시험에서는 뭐 다음 중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데 옳을 거 없어요.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떠올리면 되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은 보통징수나 정부 부과세하는 세금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이 납세무 확정이요. 본문을 읽어보는데 밑줄 그을 필요 없어요. 납세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납세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고, 신고주의는 납세무 확정을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하는 제도인데요. 양가로 1번 신고 납부 방법 의여 납세무자에게 신고로서 납세무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예외적으로 뭐예요? 결정하는 때 결정을 통해서 납세무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팁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2번에 해당 세목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원칙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 잘 아셔야 되는데, 해당 세목 지방세요. 자,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이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의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의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의 동그라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그래서 자,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등등 더 있지만. 자, 원칙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세금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는 원칙 뭐 한다고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특별징수에서 신고 납부는 세목은 뭐 이렇게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할 때 신고 같이 이제 특별징수에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니까 뭐 그런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34페이지 봅니다. 국세에서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밑줄, 종부세 신고 납부 선택할 때 밑줄이요. 자, 법인세, 부가세 등등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 어느 때요?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양가로 2번 부가가세 방법이요. 지방세 관계법에 의거 납세무자가 아닌 지자체나 국가만이 지방세 또는 국세의 납세무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고 납부 방법에서는 납세무자에게 납세무 확정의 일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최종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부가가세 방법에서는 오로지 지자체나 국가만이 납세무를 확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 제도에 의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하고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팀 내용도 한번 읽어보는데요. 1번 봅니다.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 납부기한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서 가산세에 대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원칙은 납세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는데, 납세무자 신고 안 하면 예외적으로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2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확정은 정부가 종부세, 과분가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 다만 쭉 밑줄이죠. 납세무자가 종부세, 과분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동그라미 2번 부가가세,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목 어떤 거냐? 지방세에서 밑줄이요. 재산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부세, 밑줄이고 상속증여세 밑줄이요. 얘네들은 원칙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동 확정은 지금 쉬워 쓰지 마세요. 지금은 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보충 내용에 지방세 납세무의 확정 나와 있는데요. 정리되어 있는데 하여튼 기억본에 보니까 납세무자가 과세금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니은번 지방세 과세금과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신고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해당 지방세 과세금과세액을 지자체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고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요. 거기 35페이지 보충 내용 징수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지금까지 본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별도의 과세권자 결정 절차 없이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인데 주체 밑줄입니다.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 확정해요? 납세무자가. 자, 절차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예. 신고서 제출함으로써 이제 하고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기는 뭐 그냥 제출 시점 이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그 세목들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까 봤고요. 신고납부한 애들 쭉 보통징수 저 신고납부에서 다시 그 의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별도의 과세권자 결정 절차 없이 납세무자 밑줄입니다. 저 신고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 밑줄이고 신고의 동그라미요. 의의에서 의의 다시 올라가서 표에서 35페이지 보충 징수 방법 그 표에서 신고 납부에서 왼쪽에서 의의 다시 올라가서 거기 별도의 과세권자 결정 절차 없이 여기부터요. 납세무자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 밑줄이고 신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쪽 보통 징수 부가가세 과세권자 결정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 밑줄이고 결정의 동그라미요. 결정할 때 확정되는 세금 주체는 과세권자가 납세를 확정하고요. 절차는 조사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납세고소가 도달한 시점에 확정이 되는데 몰라도 되고요. 지방세에서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쫙 그래서 그 예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적어놓고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드린데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3번 재산세죠? 제가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라고 했으니까 종부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니까 종부세 빼고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원칙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요건데.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OX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OX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 신고가 있으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근데 제가 신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하니까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신고가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OX요. X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이거 뭐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큰일 났네. 자, 신고가 있으면 신고하는 때인데 신고 없으면 예외적으로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 납세무 소멸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등의 원인으로 소멸한다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 자, 소멸 사유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 납세의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목만 아시면 돼요.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할 면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충당, 납세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대함에 따라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28회 시험에 다음 중 납세무 소멸 사유 아닌 거 골라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기출문제 볼 거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충당은 이런 거라고 했어요. 말뜻만 알면 돼요. 저 말뜻은 오늘까지만 설명드립니다. 충당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납세무자가 있고 납세무자가 있고 과세권자가 있는데 제가 그랬죠.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제가 다 대신 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만약에 뭐 세금 나라고 고지서 날라오는 게 있으면 특히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인터넷으로 가져가서 인터넷으로 제가 전자납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옛날에는 은행에 그냥 이렇게 고지서 갖고 가면 됐지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하신 분들이 ATM기라든가 이런 것들 ATM이 아니라 자동화기기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다 대신 내드리고 있는데 효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효자들이고 아이고 진짜 부모님 옆에서 이렇게 연락하신 부모님 옆에서 제가 이사도 못 가고 거기서 계속 살고 있고 저 효자 아들이잖아요. 근데 돈은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저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데 사실은 어떤 거는 몇 푼 안 되는 것은 주민세 같은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솔직히 좀 주민세 같은 거는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굳이 주셔가지고 그것도 저 정확히 1,000원 단위까지 다 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가지고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뭐 또 저한테 또 이렇게 기름값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시고 그러면 기름값 주시고 뭐 밥값 내시고 이렇게 서로 아버지가 한번 사면 제가 한번 사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연로하신데도 그렇게 하는 건 분명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간에 하여튼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 날라온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과혼합으로 잘못 냈거나 더 냈거나 하여튼 돌려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이 있을 때 그 낼 세금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충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과 이번에 낼 세금이요. 자, 이거 환급 절차로 환급받고 또 내고 그럼 뭐예요?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이런 거 그냥 돌려받을 것과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세금에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문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충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충당은 납세문 뭐라고요? 소멸 사유다. 자, 제목만 알고 갑니다. 처음 오신 분들 36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3번 부가의 취소입니다. 여러분들. 자, 취소라는 게 어떤 거냐. 제가 기억나는 민법에서 여러분들 취소 이런 거 취소, 법률행위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거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취소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는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세요. 지풀도 모르면서 얘기했다고 또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아니면 수업 시간 외에도 누가 민법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런 거 다른 하여튼 세법 아닌 거는 제가 알아도 아는 게 있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또 어설프게 제가 알려줬는데 나중에 또 수강생분들이 또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엇갈리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학습과 관련한 것도 민법에 관한 또 웬만한 것들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민법 교수님한테. 근데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소송과 관련한 거라든가 디테일한 또 이거 벗어나는 어떤 법률적인 거는 제 카페에 질문하시면은 구본우 변호사에게 질문하기 코너가 있어요. 거기 법률적인 거 질문하시면 전화도 번호도 제가 알려드리고 그러면 그래서 상담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신세진 것도 있고. 그게 뭐 크게 신세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친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제 얼굴 보고서 이렇게 뭘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개정세법 특강도 어디서 하는데 같이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개정세법하고
또 법률 강의 이런 것도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그 친절히 알려줘요. 돈이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원래 그거 돈 받아 여러분들 다른 데서 그 변호사하고 상담하려면 그 상담료 내야 돼요. 근데 공짜로 해줍니다, 여러분들. 공짜로 해주고 돈 안 돼도 해줘요. 그래서 해주는데 어떻게간에 질문하시고요. 어떻게간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민법 옛날에 공부할 때 제가 기억 남는 거는 다른 건 다 까먹었는데 취소 그러면 생각나는 건 이거예요. 소급표. 그래서 법률행위를 취소해 처음 법률행위 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요거 있잖아요. 자, 세금 부과를 취소해 지금 그러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 그러면 납세무는 소멸해 안 해요? 납세무가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지 샥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 취소 부과과의 취소도 소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척기간 만료예요. 제척기간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인데요. 즉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어요. 왜 정해놨냐? 그렇지 않으면요. 30년 전, 40년 전에요. 자, 내가 국가나 자체에 세금을 안 낸 게 있다. 아니면 덜 낸 게 있다고 지금 와서요. 가산세 해가지고 세금 폭탄 안깁니다. 30년 전, 40년 전이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데 증거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척기간입니다. 나중에 요 국세 제척기간이 있죠?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양도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다운계약서 교수님 제가 다운계약서 쓴 지 거의 한 5년 다 돼가거든요. 5년 다 돼가는데 뭐 별일 없겠죠? 자,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년 동안 발포구자 할 수 없다고요? 10년 동안 발포구자 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라든가 나중에 배우는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 제척기간은 사기쳐 따르면 15년이에요.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의 제척기간. 상속증여세 같은 애들 부담부 증여는 15년 이런 식으로요. 그 밖의 경우 5년이요. 그래서 10년, 7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사기쳤다 몇 년이요? 10년. 무신고 7년. 기타 몇 년? 5년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10년, 7년, 5년. 상속증여세나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같은 애들은 15년, 15년, 10년. 자, 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오늘은 뭐 안 해도 괜찮아요. 말뜻만 알고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국세 제척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10년, 7년, 5년 이렇게.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위치로 이제 높이로 외웁니다. 지방세도 제척기간 보면 또 똑같아요. 기업권 사기쳤다 10년. 그리고 이제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10년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무신고하면 7년, 그 다음에 5년. 그래서 지방세도 일반적으로는 10년, 7년, 5년 이렇게 돼요. 지방세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자, 이렇게 됩니다. 예외적인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읽어볼게요. 본문을 제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고 민법이 다 배우잖아요. 그러므로 징수권 소멸시효란 국가나 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국가나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시효가 완성돼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인데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자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때로부터 5년 밑줄이요.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이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세나 국세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 다만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 지방세와 똑같이 자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이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징수권 읽어보시고 보충의 시효 중단과 정지 이런 건 여러분 민법에서 다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아래 보니까 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왔습니다. 부가의 취소는 샥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니까 소멸 사유인데 부가권의 철회요.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고지서 보냈던 것을 주소 불분명하거나 그래서 도달이 안 되니까 거둬들였다가 주소 확인하거나 그래서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부가권의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고지서를 나중에 다시 보내니까. 납세자의 사망이요. 죽었다가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 상속인에게로 그 납부할 의무가 승계가 돼요. 그래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그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요. 법인이 합종됐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 A법인이 내야 될 세금이요. 이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졌다고 그래가지고 C법인, 신설법인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전에 A법인이 세금 낼 것을 자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럼 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세금 다 포탈하겠지. 그죠? 그래서 법인의 합병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제목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소멸 사유 아닌 거 시험에 나왔던 것은 납세자의 사망 보기에 법인의 합병이 아닌 것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 기한은 신고 및 수성 신고인데 기한은 신고라는 게 2016년, 2017년 개정세법이 연달아 있어가지고 시험에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나왔어요. 작년에. 기한은 신고는 또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수성 신고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기한은 신고 나중에 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알려드려요. 자, 지금은 넘어갑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좀 쌓여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40페이지 납세문 확장 및 제4절 보충적 납세문은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참고적으로 살짝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45페이지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있잖아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기본적인 지식들이 좀 쌓여져 있고 세법을 좀 공부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 지금 할 게 아니에요. 쭉 넘어갑니다. 49페이지로 갑니다. 어우, 쫙쫙 넘어가니까 좋죠, 여러분들? 49페이지. 조세 권리구제 및 서류의 송달이요. 조세에 관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 잡으면 나만 최고랑이지. 자,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권리 구제에 관한 거예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4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는데 권리 구제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나올 만한 게 어떤 건지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의 송달은 시험에 역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제가 뭔가 올해 이거 소리 송달 올해 또 나올까 뭔가 느낌이 강하게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소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핵심 기출 및 예상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최근 3년간 기출 문제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기본서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기본서 앞서서 제가 요거 우리 배움출판사에서 우리 나오는 요 기본서 전에는 제 원래 기본서에는 보면 이 문제가 되다시 많아요. 막 예상 문제까지 해가지고 문제 막 되다시 많은데 그랬는데 요번에 과거의 문제들은 기출문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최근 가장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 안 배운 내용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는 제가 문제를 좀씩 일부 기출문제 다 풀어드려요. 오늘은 이번 순환까지는 기초이론에서는 다른 이런 거 안 참고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되고, 안 배운 거는 안 봐도 되고, 본 건 한번 봐도 되는데, 핵심 요약 정리, 하고 문제, 풀어보거나, 제가 나눠드리는 OX 문제 있죠? 일단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 없이 나중에 문제는 받아보게 돼요. 어떤 수강생분들은 세법 같은 것도 거의 그런 분들은 없지만 세법은 문제를 다른 거 또 사가지고 다른 타사의 어떤 뭘 사가지고 또 풀어보고 연락에 그런 분도 계시는데
문제요. 여러분들이 원 없이 받아보게 돼요. 매주 나가는 OX 나중에 이제 뭐 오리선다도 나가겠죠. 또 뭐 특강을 통해서 뭘 통해서 문제집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동형 모의고사 또 뭐 해가지고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 없이 풀어보니까 예, 나중에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취득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취득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취득세를 넘어가는데, 이제 지방세, 이제 취득세 넘어가면 이제 조세 총론 재미없는 부분은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그래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재밌는 부분으로 이제 취득세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거고 고개를 드시고요. 조세 총론은 이렇게 해서 다 마쳤고 이제 이번 1월, 2월까지만 용어 설명드리면서 조세 총론을 2주에 걸쳐서 봤는데 이제 3, 4월달 과정에 들어가면 조세 총론은 한 주에 끝납니다. 이제 한 주에. 2주에 하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한 주에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순환부터는 조세 총론은 한 주에 끝납니다. 용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 주에 끝나고. 그래서 요번 자세히 설명드린 건 2주에 걸쳐서 한 건 요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요. 오늘 배운 걸 복습한 다음에 우리 원장님께서 보니까 원장님이 지난주에 그 복습 문제가 나가죠? OX 나가잖아요. 이 OX는 이제 항상 여러분 오시면은 전주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거 전주에 배운 거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잊어버릴 만할 때 이거 한번 풀어보는 거고 지금은 이제 조금 쉽습니다. 오늘 건 특히 뭐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쉬운데 요 문제 요거 OX가 나가는데 요걸 아침에 오시면 항상 아침에 늦게 오셨으면 쉬는 시간에라도 반드시 지난주에 배운 요 OX를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걸 마지막에 저보고 해설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원래 간단하게만 이따가 요거 끝나고 이제 요거 복습하는 과정 끝나고 그 다음에 요걸 잠깐 이제 촬영 요거 끊어야 되니까 저 텀을 주고 요걸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단 우리 배운 거 복습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복습부터 하고요. 오늘 배운 거.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복습이요. 고개를 드시고. 자, 우리 오늘 징수 방법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 징수 방법,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 가정됩니다.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산출세 구항고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납부기 않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거예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가 신고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등등등.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방식은 자, 원칙은 이제 그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2가지만 알아줘도 되고 3가지 알아도 되고 2가지. 먼저 어떤 거? 재산세. 그 다음에 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는 신고납부, 재진이 재산세 본세로 할 때는 보통징수. 그때 달라요, 부가세들은. 자, 그 다음에 정부부가세는 국세 딱 한 가지만 알아도 되는데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부가세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지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뭐 한다고요? 정부부가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이요.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자 가산세 적용되는데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럴 때 그러면 가산세만 다시 한번 볼게요. 가산세.
자, 얘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할 때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적용되는데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요. 가산세를 국세, 지방세를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깎아줄 때. 그 다음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가산금이요. 가산세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에 정도에 따라 40, 20, 10% 가산세 정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40%, 부정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자, 그 다음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액의 40%만 기억하면 돼요. 뭐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그 다음에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자, 신고하긴 했는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분세액의 몇 프로?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일일 얼마씩? 0.03%의 1만 분의 3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그 다음에 가산금이요. 고지서를 통해서 증세는 세금 납부기 안에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인데 얘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산금은 조세에 그래서 포함을 시켜야 안 시켜요? 포함을 시키지 않고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학자들이 중가산금으로 나눠집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이요. 가산금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이 일반 가산금 3%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중가산금인데 납부기한 지나서 매일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 1,000분의 12, 1.2%씩 중가산금 정도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만? 60개월까지만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중가상금은 1.2 곱하기 60 그러니까 체납세액의 최대 72% 일반가상금 3%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가산세 가산금을 받고요. 가산금 그러고 보니까 참 가산금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가산금 요까지는 아직 못해도 괜찮지만 지방세 중가상금 적용할 때 지방세는 체납한 세액이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이면 국세 100만 원이면 중가상금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이면 체납한 세액이 30만 원이면 중가상금 적용합니다. 지방세 국세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요 우리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사속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것도 사속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어느 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자,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재산분 주민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인데 어느 때?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비교하시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데 어느 때? 6월 1일. 이거.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들이니까 그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자,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애들 부가세들 납세무 성립합니다.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뭐 양도하는 때 아니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수시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저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들 나중에 모의고사만 보더라도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가 하는 때 이렇게 돼 있으면 헷갈린다니까. 딱 이거 한 번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요. 자, 추상적 성립한 납세는 구체로 확정이 되는데, 자, 어려울 거 없어요. 납세무자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애들?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들, 국세들. 자,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언제 왔나? 우리 세 번째. 언제 오셨어요? 오늘 처음 왔죠?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와가지고 그냥 에이 진짜 나 하나 모르는 얘기만 그러고 있는데 그죠? 예. 저 오늘 처음 왔는데 난 오늘 처음 왔으니까 난 앞서서 강의한 거 다 싹 다 알려달라 이러면 곤란하고 아직 많이 안 왔어요. 그 지난주 인강 듣고 따라오면 돼요. 다른 과목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주 강의 쫙 한번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수업이 뭐예요? 내일 학개론. 그 학개론 전주 그러니까 첫 주에 한 거 학교는 오늘 집에 가서 학교는 딱 듣고 지난주에 한 거 강의 인강을 듣고 내일 수업을 딱 와야지 만약에 첫 주 안 듣고 오면 또 힘들어져 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뒤에 지금 지금 내가 미인이니까 지금 찍어서 이렇게 앞 동네니까 일부러 얘기한 거고 좀 뒷동네 지금 똑같은 증상을 보인 사람이 지금 몇 사람 있는데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아셨죠? 네, 똑같이. 인강 반드시 지난 첫 주 강의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하여튼, 납세무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세, 시자로 임시작한 네 가지. 국세에서 어떤 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그러면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 거기서 추정해버리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철회예요, 취소예요. 취소. 자,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소멸 사유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부과권의 철회,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요까지 해서 우리 일단 됐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까지 다 마쳤고 다음 주에 이제 지방세 우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 정리는 카페에서 읽어보면서 복습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하여튼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